이 여편네야 그만 좀 먹어. 그게 사람이냐 돼지지. 당신이 아까운 걸 남기니까 그러지.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살이 찌고 뚱뚱해지자 저보고 돼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물론 저랑 같이 어딜 같이 가는 것도 꺼려하고 싫어했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함께 남편의 오랜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 동반으로 참석하기로 한 날이었답니다. 워낙에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함께 오래전부터 만나온 사이라서 저도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축하도 해줄 겸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대뜸 아침부터 제게 하는 말이 그냥 당신은 집에 있으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살쪄서 힘들지 않겠냐며 그냥 자기 혼자 가도 괜찮으니까 나보고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며 푹 쉬라고 하길래 저는 어떻게 그러냐며 그래도 당신 친구지만 나도 잘 아는 사이인데 나도 같이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귀찮다는 듯 그럼 알았다면서 빨리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준비를 끝내고 이제 나갈 채비를 하니 남편이 다시 또 제게 하는 말이 옷이 그거밖에 없냐고 말을 하지 뭐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그 옷 입으니까 더 뚱뚱해 보인다면서 좀 살을 가려주는 다른 옷 없냐고 하길래 그런 옷 없다고 말하니까 집구석에서 돈 벌어다 주면 옷이나 제대로 한 벌 사 입지 그 돈 다 뭐에다가 썼냐면서 타박을 주더라고요.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하다가 아침부터 남편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밀려와서 남편 혼자 가라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꾸역꾸역 함께 따라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또 집에 와서 제게 하는 말이 제발 살 좀 빼라며 오늘 내 친구들 다 만나서 확인하지 않았냐며 어디 당신만큼 살찐 아내가 있긴 하냐면서 왜 당신 혼자만 세상 음식 다 훔쳐먹은 것처럼 살이 띠룩띠룩 쪘냐고 하길래 저는 정말 모욕감에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참고 참았던 인생이지만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날 병원에 찾아갔죠. 가정의학과에 가서 이런저런 상담을 받았는데 저보고 고도비만이래요. 일단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하면서 걷기나 등산 등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안일 끝내고 운동에 돌입했죠. 그러던 어느 날 TV를 봤는데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제껏 살면서 설악산 딱 한 번 가봤는데 그걸 보니 왠지 저도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미운 남편일지라도 혼자 가기 뭐해서 남편과 함께 설악산으로 등산이나 가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뻔할 뻔짜라고 남편은 저랑 다니는 걸 싫어하기에 혼자라도 설악산에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등산하면서 이참에 살도 빼고 상쾌한 공기도 마시며 아름다운 풍경도 느끼고 싶었죠. 그리하여 날짜를 잡고 바로 설악산으로 등산을 떠났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걷고 걸어 산 앞에 다다르니 정말 아름다운 강원도의 푸른 산, 설악산이 눈앞에 쫙 펼쳐지더라고요. 정말 너무 아름다웠죠. 산 높이를 보니까 뭐 잘만 하면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들 가는 길로 함께 설악산을 타기 시작했는데 아니 산에 오른 지 30분도 안 돼서 왜 이렇게 힘든지 정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쉬어가는 곳에서 잠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으로 쓱 다가와 앉지 뭐예요. 자세히 보니까 제 나이 또래의 중년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 자리도 많은데 하필 제 옆에 다가와 앉아서는 땀을 닦는 거예요. 떨어져 앉는 것도 아닌 조금씩 조금씩 제 옆으로 다가와 땀을 닦으며 자꾸만 제 쪽으로 더 가까이 엉덩이를 끌며 다가오길래
저는 그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뭘 왜 그러냐면서 자기도 쉬어가려고 앉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아니 여기 자리도 많은데 왜 하필 더운데 옆에 딱 달라붙어 앉아있냐고 말하니 앉다 보니 그렇게 됐다면서 그럼 옆자리로 가겠다며 그쪽으로 가서 앉는가 싶더니 이제는 제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서울에서 왔냐고 물어보며 혼자 왔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하니까 그 몸으로 설악산 꼭대기까지 어디 올라갈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집구석에서도 남편한테 살쪘다고 무시당하는데 이건 뭐 밖에 나와서도 외간 남자에게 무시당하는 꼴이었답니다. 그래서 댁이 무슨 상관이며 올라갈 수 있다고 큰소리 치니까 그럼 그러시라면서 자기가 좀 도와주려고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하며 이제 좀 쉬었겠다. 저 남자도 꼴 보기 싫겠다. 그냥 먼저 다시 정상을 향해 출발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또 걷고 걸어서 등산을 시작했는데 아니 정상은커녕 반의 반도 못 온 것 같지 뭐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 저를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뒤를 휙 돌아보니 아까 벤치에 같이 쉬어갔던 그 남자 아니겠어요? 그 남자가 저보고 힘들면 밀어주겠다면서 다가오길래 저는 넘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세게 밀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그럼 자기가 앞장설 테니 자기 등산 가방을 잡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등산하기 한결 수월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됐다고 하면서 먼저 가시라고 하니까 남자는 저에게 그래서 어디 살 빼시겠냐며 보니까 살 빼러 혼자 등산 좀 다니시는 것 같은데 요령 있게 살 빼는 법 알려드릴 테니 어서 가방 잡고 따라오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다 팽개치고 일단 힘도 들고 해서 그 남자 배낭을 잡고 따라갔죠. 그런데 정말 한결 수월하더라고요. 혼자 갈 땐 정말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뭔가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게 아까보단 등산이 쉬운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남자에게 난 더 이상 못 갈 것 같으니까 댁이나 정상까지 가라고 말하니 남자는 그러냐며 그럼 여기서 함께 쉬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다시 됐다며 그냥 먼저 가시라고 하니까 자기도 힘이 들어서 쉬는 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소변이 마렵지 뭐예요. 아까 화장실 지나왔을 때 미리 볼 일 좀 볼 걸 하는 후회가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늦었고 급격하게 소변이 마려워서 일단 가방을 내려놓고 그 남자에게 짐 좀 봐달라고 말하며 잠깐 어디 좀 다녀온다고 말하자 남자는 그러라며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등산로 안쪽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니 뭐야 내 가방 어디 간 거야? 글쎄 가방도 사라지고 그 남자도 사라졌지 뭐예요. 너무나 놀라서 그 도둑놈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가방 2개 짊어지고 가는 사람 못 봤냐고 물어보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없었다며 하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산하는 사람들이 보이자 그런 사람 못 봤냐고 다시 물어보니 조금 전에 가방 2개 짊어진 어떤 남자가 저 위쪽으로 갔다고 말하길래 저는 그 도둑놈 잡기만 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위로 힘차게 걷고 걸었답니다. 이런 데 와서 도둑질을 당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래도 약간은 믿음이 가서 가방 좀 봐달라는 거였는데 아니 아까 도움 주고 치근덕거릴 때부터 그게 다 도둑질 하려고 밑밥 깔아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 생각들로 힘을 내며 걷고 걸어 어느새 정상 비스무리한 곳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정상은 아니고 또 쉬어가는 곳이었죠. 그 남자는 그곳에 앉아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참 태연하게 기다리고 있길래 이상하다 싶었답니다. 전 숨을 헐떡이며 어느새 그 남자가 쉬고 있는 곳에 가서
삿대질을 하며 왜 가방을 가져가고 난리냐고 따지려던 찰나 남자가 갑자기 내 가방을 제품에다 휙 던져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따라오면서 왜 아까는 안 간다고 했냐며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니 힘 좀 더 내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댁 가방 들어주었으니 신세 한번 제대로 진 줄 알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저를 등산하게 만들려고 제 가방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였죠.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여곡절 끝에 정상은 아니더라도 중간쯤까지 다다르게 되었고 이만 힘들다며 하산하겠다고 말하니까 그 남자는 자기도 오늘은 이쯤에서 하산한다며 하산할 때도 저를 도와주었답니다. 우리는 산 밑에 있는 막걸리 집으로 들어갔어요.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죠. 저도 술이 좀 취했고 그 남자도 취했답니다. 남자가 술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제게 그러더군요. 자긴 뚱뚱한 여자가 매력 있다면서 왜 뚱뚱한 몸매를 유지하시지 살 빼려 하냐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뭔가 황당했어요. 우리 남편은 나 뚱뚱하다고 완전 싫어하는데 이 남자는 뚱뚱한 여자가 좋다고 하니 뭐 별난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러면서 남자가 계속 하는 말이 등산 제대로 배우고 싶고 같이 다닐 마음 있으면 지금 빨리 저장하라면서 자기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었답니다. 저는 얼떨결에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고 그 남자랑 등산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번 등산에서도 그 남자를 만났죠. 몇 번을 그렇게 그 남자랑 등산하다 그 남자랑 좀 더 가까워졌고 저는 그 남자와 등산 후에 피로를 풀듯 넘지 못할 선도 넘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몸무게를 쟀는데 아니 글쎄 10kg이 쑥 빠졌지 뭐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남편에게 무시 좀 안 당해도 되나 싶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아직 멀었다며 아직 내 몸에 있는 20kg의 지방들을 더 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뱃살은 볼록 나왔으면서 나 혼자만 살 빼라고 그러고 뭔가 서러웠죠. 그래서 그날은 등산 친구인 그 남자에게 전화해서 그냥 가볍게 만나자고 말하니 그 남자가 나왔어요.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서 자기는 이제 별로라고 하지 뭐예요. 예전이 낫다나 뭐래나. 그리고는 우리 둘은 또다시 술이 취해서 넘지 못할 선을 다시 또 넘었답니다. 남편은 운동을 나갔다 온 거냐며 아니면 술 퍼마시러 나간 거냐며 핀잔을 주길래 저도 바람 좀 피웠겠다. 그냥 꾹 참고 잠을 잤어요. 어느덧 살은 예전보다 많이 빠졌고 등산 친구인 그 남자를 만나는 일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죠. 사실 제가 좀 피했거든요. 그 남자를 만나는 날이면 자꾸만 오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연락처도 바꾼 상태랍니다. 솔직히 그 남자 뚱뚱한 여자가 좋다는데 저 조금씩 날씬해지고 있는 마당에 그 남자가 말했듯 이제는 제가 싫겠죠 뭐. 아무튼 그 남자 덕에 살도 많이 빠지고 등산 요령도 생기고 저한텐 그래도 은인 같은 사람이네요. 요즘은 살이 부쩍 많이 줄어서 그런지 남편도 예전처럼 무시를 안 한답니다. 남편한테 무시 안 당하는 것만으로도 살 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정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거든요.